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해 구호 기금이나 예비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세입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아예 빚을 내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농어업인 수당이 신설돼 시행됩니다. 농민과 어민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기존 농업복지 예산이 줄거나 삭감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관측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겨울이 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나마 힘이 되던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도 줄어 시름을 킨데 어려움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길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한정된 재원에서 농어업인 수당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기존 농업복지 관련 예산이 줄거나 삭감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농어업인 경영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당초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군과의 예산 분담률 등을 확정짓지 못해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도비 60%, 시군비 40%로 분담률이 확정되면서 강원도는 내년 초 지급을 위해 당초 예산 3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농정국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 여성 농업인 바우처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기존 농업복지 예산이 대거 줄거나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변화된 농촌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기존 예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에 투자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미편성되거나 축소됨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확보를 지금 할. 강원도 내 농어민 가구당 연 70만 원이 지급 예정인 농어업인 수당이지만 농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이유로 농업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농민수당 때문에 기타 농업 복지 예산들을 깎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을 연내에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농민복지수당 같은 경우를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는 예산 분배 등을 이유로 현금을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삭감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이미 편성돼 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상임위는 26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급을 요하는 농어업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농어업 수당 관련 예산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조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농민의 복지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빚을 내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와 세입마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재난 구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인 70.4%를 집행해 불과 3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2% 수준으로 집행하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난해 25%를 넘겼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더 사용한 겁니다.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와 잇따른 태풍 피해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춘천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집행한 예산은 450억 원. 대부분 재난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 놓은 재난 예비비와
재난구호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의암호 사고와 수해까지 입으면서 춘천시 재난예비비는 이미 소진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반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끌었었습니다. 매년 예비비와 잉여 예산까지 800억 원 넘게 이듬해 예산으로 넘겼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은 쭉 부채를 상환해 왔던 거죠. 금년도는 뭐 여러 가지 추경하고 이런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측 못한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올해 정부 지방교부세는 209억 원이, 세외 수입도 33억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재정 건전성 주의 단계인 25%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5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더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앞으로 2, 3년간 최대 1,000억 원 정도 빚을 더 내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안에 최대 1,000억까지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사업적인 어떠한 그 확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의 뜻을 좀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원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예산 수립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불법 체류 신분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 A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숙소에서 10여 차례 함께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원주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생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10,000개를 원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원주시는 25일 지역 기업인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직접 생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10,000개, 2,700만 원어치를 원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원주의 부설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설립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이번 기증을 결정했다고 원주시는 전했습니다. 원주시는 기증된 진단키트를 원주시 보건소와 원주의료원의 코로나19 검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 올라가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고자 이렇게 오늘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탄은행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필요하다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연탄 봉사를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이 연탄 무게라는 것도 처음에 느껴봤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신데 연탄 저희가 봉사활동을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혼자 있으니까 방도 춥고 이래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계실 텐데 그 사이에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관측되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경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치악산 자락에서 내려다본 원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25일 정오 기준 원주 반곡동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 마이크로그램. 지난주 서울, 경기 등 중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뒤 해제됐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농도가 짙어진 겁니다. 도내에서도 원주를 비롯한 영서 일부 지역에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WHO와 환경부 모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동 지역을 제외한 강원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60%는 국내 대기 정체 때문이고 나머지는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국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는 공장 등에 대해 상시 감시를 벌일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첨단 감시 장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업체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의심 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경 농도를 측정해서 의심이 되는 사업장만 위주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와 춘천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정확히 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 2002년 7월 이전 출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다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 지점이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CC 카메라를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2월부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덴탈 마스크보다 유해물질 입자를 막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LG 헬로비전은 25일 원주 영서방송 사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 기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LG 헬로비전이 마련한 기부 이벤트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원주 중앙시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꾸러미로 포장해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욱 힘드실 텐데 저희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임직원들이 따뜻한 힘이 되는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매년 겨울 저소득 가구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꾸러미 나눔 이벤트로 대체해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통합형 관광 전담 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25일 강원 관광에 시동을 걸다라는 주제로 출범식을 하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출신인 강욱희 대표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해 국내 관광 강화에 대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관광재단은 도내 시군과 함께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